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에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30도를 웃돌고 밤낮으로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7월 5일 날 관주를 하기 위해서 난실에 들렸는데, 왼쪽에 식충식물 제비꽃 잎에 초파리와 총채가 흡착이 되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제 난실에도 온도의 상승에 따라 해충이 많이 활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은 살충제 중에 총채와 초파리 전문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타르보를 살충제로 선택을 해서 방제 소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비꽃 표면에 초파리들과 그 다음에 총채벌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식물로 직접 제비꽃을 키우면서 잎에 붙어있는, 흡착되어 붙어있는 총채나 또는 해충들을 발견하면 바로 방제를 실시하면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포기 키우는 중에 확인된 해충들을 보고 타르보로 살충제를 방제 2000대 1로 되어 있으나, 보통 살충제는 파란 뚜껑으로 1000대 1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활성도에 따라서 1000대, 1500대, 2000대로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1000대 1로 방제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5리터의 조루에다가 1000대 1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5cc, 주사기 5cc를 이제 흡입을 해가지고 조루에 담아서 희석을 시키고 바로 즉시 관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난들을 유심히 신하들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신하 쪽에 총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제가 작년부터 타르보를 소개해 드렸고, 작년에 방제를 해보니까 해충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제가 난실에 전체적으로 공동 배양장이다 보니까 총체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총체 피해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신화가 약 5cm에서 10cm 정도 가까이 표토 위로 올라오면, 잎이 벌어질 때 그 안쪽에 이 총체의 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이 되게 됩니다. 특히 모촉보다는 신화에 발견이 되는 것은, 그 신화에 그 표토로 올라오기 전에, 잎이 벌어지기 전에 안쪽에서 이미 이제 그 유충들이 거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많이 생장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연한 조직을 이제 흡착을 하고 생채기를 내서 신화가 올라오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난초의 정상적인 여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피해를 보고 2024년도에 적극적인 방제를 봄에 3차례 4차례씩 주기적으로 한 결과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올해도 공동배양장에 취약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균보다는 살충을 우선 방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을 그 여러 가지 취약한 질병에 있어서 우선주의로 살균제를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살균은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 발생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고사를 시키기 때문에 일단 분갈이를 한다든지 또는 난석을 넣고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상처를 나게 되면 그 부위로 살균이 침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살균보다도 살충을 우선합니다. 겨울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살균을 시작하지요. 이와 같이 가장 해충의 활성도가 높은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난초의 생장도 원활하지만은 또 이면에는 해충들의 활성도도 높기 때문에 살충제를 방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시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크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르보를 1000대1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난초에 대해서 잠시 여러 가지 살충의 필요성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방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 살충제의 그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리 요령에 대해서 또 내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늘 관찰하는 예찰하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 자생출란의 건강한 재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자생출란은 난초과에 속하고 다년생 식물이지요. 주로 발견되는 지역을 보면은 그 해안가 도서지방 쪽에서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우리가 주로 중턱 정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초들은 주로 해가 잘 들고 양지 바른 쪽에서 자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장을 잘하는 환경은 그늘이 약간 지면서 통풍이 잘 되고 해도 잘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에서 난초들이 많이 생강근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촉을 틔워서 이제 생장을 하면서 번식을 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생지에 가보면 당일날 처음 가셔도 그날 다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자생지의 난초의 분포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산채하고 이렇게 난실에 들여놓은 난들을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난들이 자생지처럼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가 잘 들도록 하고 또 계절에 따라 통풍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있어서 해충에 관련해서는 살충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균에 관련해서는 살균제를 선택을 해서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해충이나 살균은 균을 보게 되면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난실에서는 그 연부와 금부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난실에서는 다양한 해충들 중에 뭐 깍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초파리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총체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관련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난초를 그 환경을 선택을 하고 공동 배양장이기 때문입니다. 인대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절하다 난초를 재배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선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결과 벌써 여러 곳에서 난초를 재배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른 난실에서 비해서는 꽃이 발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꽃도 많이 잘 달고 또 신화를 건강하게 올리는 것을 보면 이제 환경이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어느 장소든지 간에 1년 내지 2년 정도 키워보면
그 꽃을 올리는 것과 발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화가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 재배 환경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년생 식물로 주로 이제 해안가나 산간 지방의 중턱쯤에서 자라고 있는 양지바른 곳에서 약간 계곡이 있고 습도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이 난초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난시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시면 적합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료도 주고 살균 살충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습도 관리를 하면서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되고 그늘막도 해줘야 되고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은 다 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도 전후로 이상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기온에 관련돼서 온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비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충 살균에 관련해서도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난초에 있어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살충의 필요성 대단히 중요하지요. 총체벌레, 응애, 뿌리파리 등 이 해충들을 잘 잡아줄 때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에 가장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는 활성도 높은 이 해충들, 우리가 어떤 해충들이 많이 난실에 이렇게 보이는지 또 피해를 주는지 생각하시고 그 취약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측면에서 해충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해충들이 잎에 붙거나 기부 쪽에 들어가서 벌부 쪽에 기생을 하게 되면은 그 난초의 생명을 위협하지요. 영양을 흡수하고 성장을 저해시키고 결국에는 생육에 악영향을 끼쳐서 방치를 하게 되면 고사를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식물 재배는 예방이 기본이고 그리고 늘 그 모니터링을 위한 예찰이 기본입니다. 해충은 단순히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병을 유발하고 그 매개체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을 불러들여서 더 강력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식물이 됐을 때 마르거나 또는 뿌리가 썩거나 잎에 탈색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살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제비꽃의 그 식충식물을 이모폭이 키우면서 그곳에 붙어있는 파리들 또 총체를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해서 약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식충식물인 제비꽃의 잎을 이제 약간의 거름을 같이 주게 되면 잎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 한 포기가 우리가 보통 머그컵에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잎이 넓어지고 크게 됩니다. 꽃도 달고요. 5, 6월 달에 꽃도 달고 그럽니다. 사실 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여름에 해충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활성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그 잎에 붙기 때문에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난초 재배를 위해서 식충식물인 제비꽃을 잎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방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살충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유해의 충들이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충제라든 살균제를 이렇게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1순위를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하셔야 그 예방 조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충에 관해서는 관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관주도 중요하지만 약국에 가게 되면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인체에는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은 식물에 이제 여러 가지 벌레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스프레이 형태의 살충제들이 있습니다. 비오킬이라든지 등등의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살충제들이 있어요. 보통 4, 5천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500ml 정도 되는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사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분무를 해주게 되면 잎으로 흘러내리는 약이 기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그 신하의 기부에 자생을 하는 기생을 하는 이런 충들을 손쉽게 기본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까지는 빨리 내려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잎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스프레이를 권장합니다. 이게 약국에 가시면 팝니다. 기본 이제 집에서 쓰는 쉽게 식물에 뿌리는 살충제입니다. 꼭 제가 추천하고 가끔씩은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방을 해야 될 약들이 있어요. 올스타 종합살충제, 메머드 깍지 전문, 비카드 종합살충제, 총체탄 총체 전문, 후라단, 스미치온, DDVP, 아타라 잎제, 그 다음에 이제 코니도 잎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스나가 밑에 뿌려주면 쉽게 벌레를 발생시키는데 해충잡이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자연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환경과 같은 곳에서 난실이 많은 곳에 오시고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를 권장한다 하면서 그렇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에라인들 중에는 고안해서 살충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약국에서 파는 살충제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검증된 약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와 이제 요령 측면에서 예방적 소독입니다.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펴하시고 그 다음에 해충 출현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고온다습한 여름철입니다. 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신화도 잘 자라지만 바로 해충들도 아주 그 활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충을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충을 주기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스프레이용 살충제를 사셔서 분무를 통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뿌려주면 기부로 흘러들어간 그 살충제가 해충을 방지시킵니다. 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주로 하셔야 되는 예찰입니다. 어떤 그런 질병이 발생을 했고 어떤 해충들이 피해를 주었는지 그 해마다 저는 그 탁상 달력을 놓고 월별로 그 물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라든지 방제한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1년치 달력을 옆에 놓고 비교를 해서 그 시기마다 놓치지 않고 약을 바꿔가면서 주게 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지만이 그 식물은 잘 자라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이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에 따라 분갈이도 하시고요. 때에 따라 분촉도 하시고 또 뿌리와 그 다음에 신화 부침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식물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자생출란의 건강과 그 다음에 생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도록 여름나기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름에 햇빛 차단도 잘 하시고 통풍도 잘 시키시고 물도 잘 거르지 말고 주셔서 훌륭한 재배의 노하우에 좋은 경험으로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동행튜브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